경우의 수 연습입니다. 22번 문제는 지민이네 집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버스 노선이 3개라고 했는데 버스 1, 버스 2, 버스 3, 버스 1, 2, 3 중에 하나만 타면 그 일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 2를 선택했을 때 그 일이 모두 끝나게 되고 이 경우가 경우의 수 1이 됩니다. 버스 2도 마찬가지로 버스 2를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지민이네 집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것이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한 가지가 되고 버스 3을 선택했을 때도 지민이네 집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한 가지가 됩니다. 버스 노선 3개인 그런 상황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의 수는 3가지를 합쳐서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지하철 1, 지하철 2,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지민이네 집에서 동물원까지 갈 수가 있죠. 일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지하철 1을 선택했을 때의 경우 한 가지, 지하철 2를 선택했을 때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의 수는 2개를 합해서 경우의 수가 2가 됩니다.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의 수는 버스 하나를 선택했을 때도 일이 끝나게 되고 지하철을 하나를 선택했을 때도 일이 끝나게 되죠.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일이 끝나죠. 그래서 모든 경우 다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두 더해서 5가지가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합의 법칙을 쓰는 거죠. 25번의 경우도 도넛 3종류, 머핀 3종류라고 했는데 도넛을 선택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1번 도넛을 선택했을 때 일이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 하나, 도넛 2를 선택했을 때도 경우의 수 하나, 도넛 3을 선택했을 때도 경우의 수 하나, 그 다음에 머핀을 선택했을 때도 머핀 1, 머핀 2 아무거나 선택을 하더라도 그 일 하나만으로 모든 일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경우의 수 하나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 하나를 선택했을 때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서 6이 됩니다. 답은 6가지가 되겠죠. 청바지 4종류 각각에 대해서 청바지 1을 골랐을 때 일이 모두 끝나게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로 계산하고 청바지 2를 선택했을 때도 일이 모두 끝나게 돼서 별도로 경우의 수 하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바지 3, 청바지 4의 경우도 각각 경우의 수 하나씩 인정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면바지는 1번부터 7번까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일이 끝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각각 하나씩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바지 4종류, 면바지 7종류 다 합쳐서 11가지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전체 11가지. 이것도 합의 법칙입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주사위 A와 주사위 B가 있는데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이다. 하나씩 계산해 보죠.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주사위 B는 3이 나와야겠죠. 주사위 A가 2가 나왔을 때 주사위 B가 2가 나오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이죠. 주사위 A가 3이 나왔을 때 주사위 B가 1이 나오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입니다. 이 경우 말고는 이거를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없죠. 이 주사위 두 개를 모두 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경우가 한 가지 경우이죠. 여기도 주사위 A를 던지는 것과 주사위 B를 두 개 다 일이 끝나야 그것을 한 가지 경우로 인정을 하게 되죠. 이것도 두 개를 다 맞춰야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눈의 합이 10이다. 주사위 A와 주사위 B가 1일 때 없네요. 주사위 A가 1일 때 경우의 수가 없죠. 주사위 A가 4가 나와야 주사위 B가 6이 나와서 10이 되고, 그 경우가 경우의 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5가 나왔을 경우에는 5가 경우의 수 1이 되죠. 그 다음에 6, 4인 경우에만 1이 되죠. 이 경우 말고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것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세 가지 경우를 합쳐서 경우의 수가 3이 되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10이다 했는데,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또는이기 때문에 아래로 쌓아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세로로 쌓아 내려가죠. 이 경우가 각각 세 가지가 있고, 두 주사위를 모두 굴렸을 때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다 합쳐서 합의 법칙으로 6이 됩니다. 답은 6가지가 되겠죠.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인데, 동전 같은 경우에 앞, 뒷면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쓰면은 앞은 헤드고 뒤는 테일, 이렇게 H와 T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도 돼요. 동전의 경우 앞이 나온 것을 헤드, H, 뒤가 나오는 것을 테일, T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전 1과 동전 2가 동시에 던졌을 때 헤드, 헤드가 나올 수가 있고, 헤드, 테일이 나올 수 있고, 테일, 헤드가 나올 수 있고, 테일, 테일,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죠. 35번의 경우 동전 1, 동전 2, 동전 3이 있는데, 여기에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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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헤드, 테일, 헤드, 헤드, 테일, 테일 이 있고, 동전 1이 테일이 나왔을 때 헤드, 헤드, 테일이 나왔을 때 헤드, 테일, 테일이 나왔을 때 테일, 헤드,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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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8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8가지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지만, 동전 4개,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없겠죠.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고부의 법칙을 이제 쓰게 되는데, 동전 1과 동전 2를 던졌을 때 헤드, 헤드가 나오는 경우, 그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죠. 그 다음에 헤드, 테일이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그 다음에 테일, 헤드가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테일, 테일이 나오는 경우도 뒤에 2가지가 되고, 이 동전 1, 동전 2를 던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뒤에 2가 나왔기 때문에
앞의 경우 4가지에 대해서 모두 2가 나왔기 때문에 4 곱하기 2 해서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곱의 법칙을 쓴 거죠. 곱의 법칙을 쓰게 되면은 동전 4개, 5개를 던졌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답은 8가지인데 34와 35번을 풀었을 때의 교훈은 간단할 때는 당연히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가짓수를,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합의 법칙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41번은 처음 나온 눈의 수는 2의 배수이고 주사위 2개를 던졌겠죠. 주사위 1, 주사위 2 2개를 던졌을 때 처음 나온 눈의 수는 2의 배수 2 또는 4 또는 6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것만으로 일이 전부 다 끝난 게 아니죠. 주사위 2를 던져서 일이 모두 끝나야지만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눈의 수는 3의 배수 3하고 6이 나왔어요. 이게 2가 나왔을 때 3하고 6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주사위 1이 4가 나왔을 때도 3하고 6이 나올 수 있고 주사위 6이 나왔을 때도 주사위 6이 나왔을 때도 3하고 6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그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의 법칙을 써서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곱의 법칙을 써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42번도 처음 나온 눈의 수는 6의 약수입니다. 주사위 1에 처음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면은 1, 2, 3, 6 4가지죠. 주사위 2의 경우는 앞에 주사위와 상관없이 3 미만이기 때문에 모두 다 1, 2, 1, 2, 1, 2, 1, 2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앞에 주사위 1의 4가지 경우 모두 그 뒤에 나오는 경우가 2가지죠. 그래서 4 곱하기 2 해서 8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곱의 법칙을 써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죠. 46번은 A에서 B를 가는 경우와 1번은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 1번 경로를 가는 경우와 2번 경로를 가는 경우 그래서 1번 경로와 2번 경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더라도 A에서 B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법은 2가지가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 몇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도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4가지가 됩니다. 3번의 경우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은 A에서 B 가는 1, 2번 방법과 B에서 C로 가는 1, 2, 3, 4 두 개의 사건이 모두 이루어져야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B 1번 경로를 선택했을 때 그 뒤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4개이고 A에서 B로 가는 두 번째 경로를 선택했을 때도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4개죠. 그러면은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이 뒤에는 4개의 경우가 오기 때문에 2 곱하기 4 곱의 법칙을 써서 8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8가지가 됩니다.